IT의 신!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K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한국 제작사의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VFX, 특수효과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VFX라 그러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약간 유사한 개념으로는 컴퓨터 그래픽 옛날에, 그리고 특수효과, 그렇죠. 전설의 고향에서 막 변장시켜서 하던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VFX는 이런 모든 기술들이 총망라된 특수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운드부터 색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다 VFX라 그러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VFX의 역사는 90년대 영화 구미호부터 시작됩니다. 정우성, 고소영 주연의 구미호, 그리고 은행나무 침대, 해운대, 그리고 이제 미스터 고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김용화 감독이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오면서 17년에 신과 함께 영화 1, 2 이게 대박을 터뜨리면서 우리나라 VFX 기술이 장난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해외에도 우리나라 VFX 기술이 적용될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 어떤 드라마 밸류 체인에서 보면요, VFX라는 거는 후반 작업에 주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작비의 10%에서 30% 정도가 한계였고요. 인력이 집중화되고 고도화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율의 한계가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요,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요, 메인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까지만 많이 VFX가 관여를 했는데, 이제는 프리 프로덕션, 시놉시스 단계부터 VFX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졌고요. OTT들이 베팅을 하기 시작했죠. 3, 4년 전 K 콘텐츠의 한류하고 지금의 K 콘텐츠의 붐은 좀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중국향 콘텐츠가 먹힐 때는요, 일단 한류 스타 나와야 되고요, 로맨스물이 주로 먹혔어요. 왜냐면 중국 당국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미권에서 요구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는요, 일단은 스릴러, 그리고 좀비, 그리고 우주, 그리고 역사, 이런 것 같은 장르물을 선호합니다, 서구권 시청자들은. 그러면 VFX 효과를 훨씬 더 많이 써야 되고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핫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홍콩 영화가 핫하다가 금방 졌던 것처럼 K 콘텐츠 붐도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예전에 홍콩 영화가 쇠락의 길을 가게 된 거는요, 자기 복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웅본색, 도신, 도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계속 비슷한 아류 갱스터 무비들이 계속 유행하고 계속 복제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해지니까 식상해진 거죠. 그런데 K 콘텐츠를 지금 끌고 가는 부분은요, 웹툰 IP입니다. 그러니까 웹툰 IP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스토리와 새로운 장르와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요, 계속 이제 새로운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이제 시놉시스 그려가지고 줘서 IP 디벨롭 작업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심플해요. 해외 바이어 오잖아요. 이 웹툰 봐. 그러면 웹툰 보고 그 시류에 맞는 거를 딱 정하면 됩니다. 지금 웹툰 IP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진짜 마르지 않는 샘물인 거죠, IP가. 그러니까 K 콘텐츠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VFX가요, 또 하나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제가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5G 이후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메타버스가 유망한데요. 메타는 초월, 그리고 버스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초월 세계입니다. 그리고 VR이나 AR을 쓰고 가상현실 세계에서 가서 게임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여러 가지 상행위들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발생하는 이런 세계라고 그러죠. 그러면 점점 더 많은 그래픽 처리가 필요할 거고요. 그 기술은 VFX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팬덤 메타버스로 제일 유망한 게 지금 위버스, 그리고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경우는 2억 명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90%가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VFX 기술이 그 백업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업체로는요,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위지윅 스튜디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탑픽으로 꼽는 회사는요, 덱스터입니다. 왜 덱스터가 탑픽이냐면요, VFX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중국 특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중국 특수가 있으면서 업체들이
캐파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인력도 많이 뽑아놓고 했는데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갑자기 콘텐츠 수급이 뚝 끊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력이 없고 인력을 유지할 수 없는 회사들은 계속 치킨 게임으로 저가 수주를 받으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는데, 덱스터를 제외하고는 그 인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업황이 턴어라운드 했어요. 수주를 맡아줄 수 있는 데가 덱스터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덱스터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들이 200명, 3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돈 되는 수준은 계속 덱스터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덱스터가 올해부터 수익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고 내년에는 크게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모멘텀이 하나 있어요. 조만간 개봉할 수 있는 모가디슈라는 영화 있습니다. 조인성하고 김윤석 주연이에요. 그런데 감독이 류승만 감독입니다. 여기 수익 지분을 25%를 덱스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대박을 치면 추가로 플러스 알파 수익이 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 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100억이 넘는 영화에 대해서 50% 제작비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수 BP가 굉장히 낮아요. 사실 1000만 영화를 노려볼 수 있는 건데요. 한 400만 정도만 되면 BP를 넘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TV 같은 데다가 이제 추가로 팔면요, 여기도 또 지원이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해서 보는 또 하나의 회사는요,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8년에 VFX 기술로 특례 상장을 한 회사고요. AR, VR 콘텐츠 쪽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요, 굉장히 많은 제작사, 그리고 웹툰 IP 보유업체까지 쭉 수직 계열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영화 같은 경우는 인스터,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제작사를 인수했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레몽 레인, 그리고 H월드 픽처스, 이민이나 인컴즈, 그리고 W 컬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초코 엔터, 온 디맨드 코리아, 이미지 나인 컴즈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다 수직 계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뉴미디어, MPCNC를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AR, VR 쪽으로 전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밸류 체인을 쭉 가지고 있는 거고요. 숫자도 좋습니다. 이 업계 상장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IP 확보부터 제작, 유통, 배급까지 다 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수한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요, 쇼박스 전 대표 유정훈 씨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 최근에 승리호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승리호 같은 경우는요, 240억 투입해서 310억의 판권이 판매됐어요. 그만큼 대박을 쳤고요. 승리호가 사실은 우리나라 VFX 산업에서 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요. 영화 아이언맨의 주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출연료가요, 5천만 달러랍니다. 그러면 한 6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승리호 같은 경우는요, 송중기 같은 한류 스타가 나오는데 230억으로 이 정도 퀄리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 능력을 새롭게 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VFX 산업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터와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회사들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K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즐거운 Q&A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찐 전문가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소정섭 님이라는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PSK 설명하면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요, 이렇게 실리콘이 있으면 위에 이제 막을 증착하고 여기 이제 PR을 도포해서 이제 노광으로 이렇게 빛을 쬐서 패턴이 나오면 여기만 남고 PR을 씻어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식각을 해서 요 부분을 남기고 막질 부분만 이제 이렇게 남겨서 PR 스트립으로 이 부분을 없애서 이 부분만 이제 회로를 남긴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메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탈에다가 PR을 바로 도포해서 이런 것들은 하는 거는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분의 설명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실리콘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산화막, 그러니까 이제 산화막이 맞는 거죠. 이제 SiO2,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구리를 도금을 해서 요거를 이제 CMP 슬러리로 이렇게 해서 여기만 이제 메탈을
형성한다. 요게 이제 이분의 말씀이신 거고요. 이게 사실 일부 맞고 일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메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에칭이 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많이 쓰는 굴이나 이제 텅스탄 같은 경우는 이분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PR 스트립을 좀 짧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구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삼강 기법이라고 해서 소재가 알루미늄에서 이제 구리로 바뀌면서 이제 이런 공법이 쓰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알루미늄을 하면 메탈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의 말씀도 이제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른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최근 공정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제 요렇게 설명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PR 스트립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려운 IT를 쉽게 이렇게 설명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해서 하면 시간을 1시간, 2시간 강의를 해도 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오류가 좀 있었다. 일부 제가 정확하게 뭐 산화막이나 알루미늄이라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구리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분의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누가 옳고 그르다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에게 힘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저는 좀 더 좋은 종목, 좋은 섹터,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